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은 이국공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이국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탁구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탁구 얘기 이후에 봐야 될 것은 역시나 미중수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키신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키신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근데 아침에요. 네. 저희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네. 저 오늘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제 책이 또 한 번 이제 인쇄에 들어간다고 네. 말씀드려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을 보면서 약간 좀 이제 소통을 좀 강화하고 싶다 네. 해서 제가 이제 그 화이트보드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외교잖아요. 그렇죠. 잠깐 그 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소속이 상해교통대학인데, 상해교통대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통대 하면 교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주역 택궤에 보면 천지가 교하면 사귀면 만물이 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지가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 소통의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외교라는 말은 하지만 내교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 내교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는 내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한테는 특별히 뭐가 없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외교를 할 때는 바깥 사람이기 때문에 리샹 왕라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가 마치 탁구 대회에서 네트를 왔다 갔다 하듯 리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하고 연결이 된다. 잠깐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키신저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묘하게 이게 탁구 얘기를 포함해서 이 키신저의 기브 앤 테이크 외교를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네요. 먼저 뭐 아무래도 이 마오쩌둥이 장즈덩 보고는 이 정치 두뇌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키신저 박사 이 양반도 뭐 정치 두뇌뿐만 아니라 외교 두뇌까지 있는데 맞습니다. 먼저 키신저 누굽니까?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화면은 이제 2013년도에요. 이제 시 주석이 이제 18대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 키신저가 이제 오는 장면이에요. 네. 북경이 오는 장면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삼국지에서 마치 지금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있고 이제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옛날에 조조가 있고 오나라가 있고 송건의 오나라가 있고 총나라의 유비가 있고 마치 오나라의 노숙이 지금 총나라와 미국이 중국과 연합을 해서 소련에 견제하고 대항해야겠다. 그런 약간 인상이 드는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교라는 게 이제 탁구에 비교하자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선물, 리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이에요. 이제 비밀 특사로서 키신저가 1971년 7월 9일 날 왔어요. 잘생겼네요, 그때는. 완전 스마트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사이에 네트가 없습니다. 이분은 당시 중앙군사의 부주석인 예제닝 원수고요. 여검이, 예. 여기 없어요. 네트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자, 주은혜 총리가 이제 키신저 박사 보고 이제 젓가락으로 이거 음식 벌써 지금 네트가 없어지고 지금 젓가락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죠. 자, 이제는 이제 마오쩌둥을 만났어요. 자,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야 될 텐데 다음 화면도 보시죠. 자, 이제 그 다음 해 19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요. 그 다음 화면도 보시죠. 이제 모택동을 또 만나고요. 그 다음 또 화면을 보시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필요 없고, 보면 뭐냐면 72년 2월 17일서부터 끝난 게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 하루 정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 방문해서
하루의 일정을 중국에서 보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낸 거네요. 이거 자체가 외교네 이미. 이거 자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그러네요.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도 보시죠. 이제는 이제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제 평행으로 앉아서 서로 이제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여기 이제 키신저 박사가 여기 있고 이제 주은혜 총리가 있고 모택동 그다음에 닉슨.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이제 이런 성공적인 일을 하고 나서 방금 본 게 72년도고요. 73년도에 키신저 박사는 이제 국무장관. 국무장관이 됐대. 여기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이런 이제 키신저 박사인데 이분이 1923년도 출생인데 독일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태인이고요. 38년도에 미국에 이민 간 후에 국적 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육군 복역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학 석사하고 철학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 석사하고 철학 박사를 했는데 이 하버드대에서 국제관계 연구 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밀 특사라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분의 어떤 그 상상력의 정치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도 같이 발휘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화면을 또 보시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강택민 주석을 만나고요. 그 다음 보시죠. 자,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고 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 헨리 키신저는 역대 중국의 그 주석들 다 만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해요. 모택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공적은 중국을 통일한 거다. 등소평은 백묘 흑묘가 아니라 호묘.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강택민 같은 경우에는 취임 초기에 대단히 저평가됐지만은 중국을 다시 국제사회 무대로 등장시켰다. 후진타오 때는 지금 필요한 건 사회 안정이다. 그 바탕에서 거대한 진보를 실현했다. 이렇게 역대 주석들에 대해서 평가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인물 평가를 할 수 있는 내공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이제 주은혜 총리가 갔어요. 서거했잖아요. 그럼 누가 있냐? 바로 양재치가 다음이죠. 양재치 주임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 어떻게 하는가?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제 2013년도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제 시 주석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주석되기 전에 국가 부주석일 경우에 한 번을 만난 적이 있고요. 18대 이후에 주석이 된 이후에 무려 4차례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나 보더라도 키신저 박사 인생의 삶에 이 굴곡, 그 드라마틱한 그 아름다운 그 곡선이 얼마나 그 위대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키신저 박사를 중국하고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큰 복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궁금증은 뭐 당시만 해도 이게 소련하고의 미국 관계 또 이제 중국이라는 미묘한 입장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소련이 눈 뜨고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키신저는 소련의 눈을 피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중국을 갈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비밀 특사로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최초가 1971년도 7월 1일입니다. 백악관 이제 브리핑에서요. 키신저 박사가 당시 이제 백악관 대통령 담당 안보 보좌관이죠. 7월 2일서부터 5일까지 베트남을 조사 임무를 띄고 보낸다. 근데 가는 김에 파리 외교 일정도 하고 와라.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태국, 인도, 파키스탄을 들리는 일정도 마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파키스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방문할 당시에 이제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제 연회를 베풀어 주는데 다 이미 작전이 짜 있었죠. 연회를 베푸는 와중에서 갑자기 키신저가 복통이 났다. 배 아프다.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을 해서 먹다가 위장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쉬어라. 휴양지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 파키스탄 대통령이 전용기를 대주고요. 그래서 휴양지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언론의 눈을 피해서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한 거대한 쇼가 사실은 맞습니다. 벌어진 거고 예.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파키스탄하고 중국의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71년부터 이제 이어진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의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 도대체 이제 중국에 대한 인상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니까 아마 더 긴장 많이 됐을 수밖에 없는데 첫 공식 회의에서 주은리 총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 중국, 또 신비한 나라인 중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인트가 이제 신비하다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중국, 동양은 미스티시즘, 신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은리 총리는 아니야. 우리가 점점 접촉하고 익숙해지면 신비롭지 않아.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양 고수가 이제 고도의 이제 정치적인 이제 레토릭을 사실은 쓴 거네요. 그게 이제 외교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은 당시만 해도 미국이 뭐 70년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맞습니다. 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또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야 됐던 미국의 숨은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미국이 대단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선을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69년도에 소련과 중국의 그 국경선. 한번 묻죠. 네, 진보도 거기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국경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소련에서 중국에 대해서 핵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중성화는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고. 넷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미국이 그냥 불모할 수는 없다. 중국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고 미소 양대 진영 속에서 거기서 이제 우세를 점하겠다. 근데 더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애도 얘기했지만 64년도 67년 양탄을 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핵심일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통해서 소련 견제하고 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엔 중국인데 그 당시 때 모택동, 주은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정말 파고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네요. 적을 예. 통해서 적을 제압하고 또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권력자들이 있을 때 이제 결판을 내자 맞습니다.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한 수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비밀 특사 다 좋지만 키신저는 중국 방문에서 도대체 뭘 얻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키신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이제 닉슨 대통령 방문 이제 이걸 이제 끌어내는 그걸 이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야만 이제 자신이 여기 오게 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 요구했던 것들은 그게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만 문제다. 중국은 이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고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이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만 해도 대만 해협과 대만 해도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키신저 일행의 특사를 환영하고 초청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나중에 그걸 이제 회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으로서는 뭐 이 본토를 장악하긴 했지만 이 장개석의 이 대만 중화민국이 여전히 있는 동안은 사실은 맞습니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졌고 중국이 보면 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대만의 독립이나 이제 대만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예. 이미 이제 71년부터 맞습니다. 이제 벌어진 사건이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것은 그때 회담 어떻게 했냐, 회담 분위기 맞습니다. 어땠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양쪽이 다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이제 이 대립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서로가 이제 꼼수가 있어서 한 건데. 분명히 이제 그럴 텐데